2022년 6월 처음 올렸던 LG생활건강을 9개월 만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해서 올렸습니다. 내용 봐주시고요. 먼저 요약을 하고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작년 6월에 처음 요약했을 때 주가가 60만 원이었습니다. 생필품 대형주가 좀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빠졌고요. 어쨌든 시장에서 주요 원인은 중국 코로나였습니다. 어쨌든 최악의 한 해를 2022년도 보냈는데 일단 올해는 어쨌든 방역조치 해제도 거의 끝나가고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 수준까지 회복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올해도 이익 성장이 크게 기대하지는 않지만 일단 작년처럼 큰 역성장의 늪에서는 빠져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가는 바닥인 것 같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어쨌든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회사 쪽에서 올해 영업이익을 7,3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역성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건데 2분기 이후에 중국 리오프닝의 속도에 따라서 이 수치를 꾸준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 이익, 자본 먼저 보겠습니다. 당사는 2010년도부터 보면 매출이 한 번도 쭉 꺾이지 않다가 2022년도에 처음 꺾였습니다. 8조까지 올라왔던 매출이 7조 1,800억 정도 매출로 크게 감소가 됐었고요. 2023년도는 회사 예상치로는 7조 3천억이니까 역성장에서는 좀 벗어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인데요. 2010년도에 3천억대에서 꾸준히 성장해서 2021년도에는 1조 2천억까지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 급격하게 꺾이면서 7,111억이 나왔고요. 연간으로 44%가 이익이 준 겁니다. 다행히 2023년도에는 7,300억으로 소폭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이버 컨센서스도 약 8,400억까지 회복될 걸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실적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매출액은 7조 1,800억이고요. 영업이익은 7,111억입니다. 당기순이익은 2,583억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럼 PER로는 약 40배 정도 됩니다. 지난 걸로 보면.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2021년도 대비 매출은 11%, 그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44% 줄어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2023년도 이익 전망도 내놨습니다. 매출액 7조 3천억에 7,300억 얘기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도 7조 7천억에 약 8,4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꺾였지만 23년도에는 일정 부분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네이버 컨센서스로 당기순이익 5,400억이면 PR은 약 19배 정도 됩니다. 대차 대조표도 보겠습니다. 현금 약 5,500억에 유동자산은 약 2조 4,900억이고요. 비유동자산은 약 5조 2,500억입니다. 총부채는 2조 1,150억이고요. 1,530억이고요. 자기자본은 5조 5천억입니다. 부채 비율은 38%, PBR은 1.86%로 과거 프리미엄도 거의 다 소멸된 상황이고요. 회사 그렇게 비싸지 않아 보입니다. 배당은 작년에 12,000원이었는데 올해 4,000원밖에 안 합니다. 실적이 감소했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줄인 것 같고요. 요거 포함해서 3년 평균 배당을 하면 9,000원이고요. 시가 배당 수익률은 약 1.35%가 나옵니다. 주식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66만 7천원이고요. 3월 7일 기준입니다. 시가총액은 10조 4,173억 원입니다. 외국인 지분 높은데요. 35.87%입니다. 일봉 차트로 보면 최근 1년 동안 주가 흐름입니다. 일단 시장과는 좀 다르게 시장은 보통 9월 말 요점에서 바닥을 찍었는데 LG생활건강은 거의 10월 말 다 돼서 바닥을 찍었습니다. 49만 9,500원이고요. 일반적으로 시장보다 늦게 바닥을 찍었다는 건 그만큼 더 안 좋았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어쨌든 49만 9,500원 기준 현재는 33% 정도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고 꾸준히 회복해서 300일 이평선까지 왔는데 터치하지 못하고 도로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아마 4분기 실적이나 시장
기대치보다 좀 이익이 회복이 지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월봉입니다. 월봉으로 보면 아까 영업이익 차트하고 거의 똑같죠? 꾸준하게 올라오다가 푹 꺾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시고, 그쵸? 이거 거의 같죠? 그래서 영업이익과 월봉 차트를 보면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7월까지 여기 7월까지 178만원 찍었죠. 꾸준히 상승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꺾일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주가도 고점 대비로 62% 지금 하락한 상황이고요. 과거 2014년, 15년 주가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근데 요거 좀 보셔야 되는 게 요게 영업이익 7천억대 정도 나오는 이때 2015년 15년도에 그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영업이익 기준으로 주가는 거의 바닥권에 온 것 맞다 생각이 되고요. 이익이 회복되는 국면에 따라서 주가 상승폭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고점까지 얘기하기는 지금 좀 이른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입니다. 그냥 그림만 봐도 외국인들은 1년 내내 팔았고요. 기관들은 1년 내내 산 것처럼 보였는데 올해 들어와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 주가 흐름 보면 기관과 현재 주가 흐름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숫자로 보면 작년 3월 7일부터 올해 3월 6월 6일까지 외국인이 누적으로 91만 주, 기관이 누적으로 14만 주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거의 이 정도면 5.8% 매도를 한 겁니다. 꽤 많은 주식수를 팔았습니다. 증권사 보고서 보고 회사 내용도 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2월 1일자 보고서고요. 4분기 실적 언급했습니다. 앞에서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주요 원인이 어쨌든 면세와 중국 현지 매출 감소 같은 얘기고요. 또 북미 쪽에 진출하면서 투자했던 거에 대한 평가 손실로 실제 4분기는 순손실 1,000억 정도 손실을 났다고 합니다. 얘기고요. 2023년도 올해 1분기 실적도 하향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2분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지금 1분기 실적까지 좀 주가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2분기도 어떻게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긍정적인 분들은 요거 두 가지입니다. 일단 2분기 중국 리오프닝을 맞아서 어쨌든 트래픽 개선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중국 내 후 브랜드에 대한 소매 가격 최근에 조금 오르는 분위기인 모양이죠. 그래서 상향 추세에 있다.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중국 리오프닝 본격화되면 실적도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얘기입니다. 키움증권 2월 1일자 보고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4분기 실적 언급했습니다. 다 비슷한 얘기고요. 단지 이제 좋게 얘기하고 있는 건 일단 2분기부터 보릿고개가 끝나고 좀 회복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용도 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은 화장품, 그다음에 생활용품, 그다음에 음료수 요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 지금 3분기 보고서 기준이고요. 화장품은 약 43%, 그다음에 생활용품은 31%, 그다음에 음료는 25%. 여기 보시면 화장품은 뷰티 사업으로 해서 오휘, 숨 이런 브랜드고요. 생활용품은 우리 잘 아는 페리오 치약, 주겸 치약 이런 것들이고요. 그죠? 이런 것들 치약, 샴푸, 세제 뭐 등등등. 네, 음료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카콜라죠. 요게 이 회사의 핵심 매출원입니다. 뷰티 사업 먼저 보면 일단 이 회사의 핵심 브랜드는 숨 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럭셔리 화장품 쪽이고요. 작년 11월 11일 광군제 때 어쨌든 신규 플랫폼에서도 1위를 할 정도로 브랜드 가치는 굉장히 세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작년에 보면 연간으로 38% 후가 매출 감소가 있었고요. 오휘는 오히려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숨도 16% 감소가 있습니다. 4분기 연간으로 보면 일단 4분기가 30%니까 연간보다는 조금 덜 빠진 걸로 보입니다. 다음에
HDB 사업입니다. 생활용품 사업이고요. HDB는 쉽게 샴푸, 치약 등 데일리 뷰티하고 HC 등 홈케어, 청소와 세탁용품 크게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페리오 치약 같은 브랜드가 있고요. 여기서도 보면 연간보다는 4분기 회복이 좀 더 높은데 그만큼 4분기가 이 전체 연간보다는 최악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뷰티 사업은 아니 뷰티가 아니라 요 생활용품 사업은 뷰티와는 다르게 매출 쪽에서는 7.4%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9% 정도 전년보다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음료수 사업입니다. 리프레시 사업의 핵심은 코카콜라 쪽이고요. 코카콜라 음료를 주요 종속회사로 갖고 있고 원액을 구매해서 국내에서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코카콜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매출은 10%, 영업이익은 3%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사업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고요. 당사의 주력인 화장품 쪽이 작년에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원재료 쪽이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우리 아는 여기 연우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죠. 그다음 코스맥스 이런 제품들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수출 비중은 전체적으로 한 38%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화장품 쪽은 약 50% 가까이인 수출 비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분입니다. 당사는 대주주는 LG고요. 34.03%, LG의 지주회사 LG의 대주주는 구광모 회장님이 15% 갖고 있죠. 마지막으로 뉴스만 보겠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2월 3일자 뉴스인데요. 1등 공신 차성용 실적 부진의 용태, 주가가 반토막 났다. 황제주 엠말 이런 얘기 쭉 써 있고요. 그래서 신임 CEO의 이정혜 씨가 내정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분기별로 실적 점검하면서 주가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